안녕하세요. 외교장각 의계실 전시 해설을 해드릴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 김진실입니다. 외교장각 의궤는 해외로 무단 반출되었다가 고국으로 돌아온 대표적인 환수 문화유산입니다. 2011년 프랑스로부터 돌아온 외교장각 의궤는 국립중앙박물관에 자리 잡았습니다. 13년 동안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2차례의 특별전과 7건의 연구서를 발간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외교장각 의궤만을 위한 공간인 왕의 서고가 문을 열었습니다. 전시실 입구에서 천천히 걸어 들어오면 수백 개의 책 표지들로 이루어진 도입부 공간이 보입니다. 이 공간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번 천천히 둘러보세요. 조명 사이로 초록색 비단으로 만들어진 의궤의 표지들이 보이시나요? 이 공간을 구성하고 있는 것들은 모두 외교장각 의궤의 원래 표지들입니다. 외교장각 의궤는 1866년 프랑스로 건너간 뒤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나 이후 약 100여 년 동안 관리받지 못하다가 1970년대 고 박병선 박사가 파손도서 창고에 있던 의궤를 발견하게 됩니다. 발견 당시 대부분의 의궤들의 비단 표지가 삭고해져서 표지가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떼어진 의궤 표지들은 그대로 보관되다가 2011년 외교장각 의궤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여기에 동그란 스티커가 보이시나요? 이 스티커는 프랑스어로 중국도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외교장각 의궤는 한문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중국도서로 분류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중국도서로 분류되어 있다가 1970년대 박병선 박사에 의해서 발견되면서 외교장각 의궤가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이 낯선 나라의 언어로 붙어있는 동그란 분류번호 스티커는 외교장각 의궤가 지나온 역사를 상징합니다. 원표지들로 이루어진 도입부를 지나 꺾어 들어오면 이 패널을 만나게 됩니다. 우선 세종대왕이 의궤에 대해 언급한 실록 기사의 일부입니다. 의궤는 단지 한때에 행하는 것이 아니오 실로 만세토록 행해야 할 제도이다. 이러한 언급으로 우리는 의궤가 조선 전기부터 꾸준히 만들어져 왔던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의궤는 왕실의 중요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을 꼼꼼히 기록한 책이자 만세에 전할 모범을 담을 책이었습니다. 외교장각 의궤는 대부분 국왕이 보기에 만든 어람용 의궤입니다. 당대 책 중에서도 가장 귀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외교장각 의궤 중에는 지금 단 한 부밖에 전하지 않는 유일본 의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돌아 들어가는 전시실에서는 바로 어람용 의궤의 원래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의궤와 유일본 의궤를 전시합니다. 어람용 의궤와 유일본 의궤입니다. 제작 당시 원래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외교장각 의궤는 총 11책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장렬왕후 존숭도감 의궤와 종묘 수리도감 의궤를 전시합니다. 전시실 내부는 왕의 서고라는 부제에 맞게 연출했습니다. 외교장각, 규장각, 경복궁 등 왕실 전통 건축에서 영감을 받아 재해석한 공간입니다.
장렬왕후 존숭도감 의궤는 제작 당시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어람용 의궤 중 하나입니다. 책 표지는 초록 비단에 구름이 사선으로 상승하는 듯한 무늬입니다. 표지와 내지는 5개의 구멍을 뚫은 뒤에 황동으로 만든 금속인 변철을 대고 황동못으로 고정했습니다. 그리고 못이 튀어나온 곳은 국화 모양으로 마감했습니다. 이 의궤는 17세기 숙종대 왕실 최고의 어른이었던 장렬왕후에게 존호를 올린 일을 기록한 의궤입니다. 존호란 경사스러운 일이 있을 때 왕실의 어른에게 올렸던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장렬왕후는 인조의 계비인데 1638년에 15살의 나이로 왕비가 된 뒤 효종, 현종, 숙종 등 3대에 걸쳐 40년 동안 왕실의 최고 어른이었습니다. 당시 국왕인 숙종에게는 증조할머니 격이 됩니다. 이 의궤를 만든 1686년은 장렬왕후가 환갑을 맞이한 해였습니다. 종묘 수리도감 의궤는 현재 하나밖에 전하지 않는 유일본 의궤입니다. 인조 때 병자호란으로 훼손되었던 종묘의 신주를 수리한 과정을 기록한 의궤입니다. 1636년 청나라 군대가 압록강을 넘어 한양을 침략했을 때 조선 왕실은 종묘의 신주들을 먼저 챙겨 강화도로 보냈습니다. 당시에도 강화도가 안전한 곳이라고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청나라 군대가 강화도까지 들어갔던 것입니다. 이때 신주를 보호하기 위해서 땅에 급히 묻었는데 청나라 군대가 다시 파냈다는 기록도 의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양으로 돌아온 직후인 1637년 그때 훼손되었던 신주를 고치는 일에 바로 착수하게 됩니다. 이 유일본 의궤에는 당시 국왕과 신하들의 논의 내용부터 당시 신주의 상태를 알 수 있는 목록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선 왕실의 행사는 왕실의 위엄을 드러내는 동시에 백성들의 유교적 생활의 모범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왕실에서는 중요한 행사를 치른 뒤에는 어김없이 의궤를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의례를 치를 때 형식과 절차의 모범을 보이고 또 잘못을 줄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의궤에는 내용이 자세해서 행사를 그대로 재현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궤를 통해 조선 왕실의 각종 의례 내용을 생생하게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국왕의 결혼식은 어땠을까요? 지금도 결혼을 준비하는 일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조선시대 국왕의 결혼은 국혼, 대혼으로도 불리는 나라의 큰 경사였습니다. 여기에서는 국왕의 결혼 의식인 가례의 절차에 대해 알 수 있도록 꾸몄습니다. 국왕의 결혼 절차는 크게 간택과 육례로 나뉩니다. 간택은 왕비가 될 사람을 여러 후보 중에 정하는 절차로 총 3번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육례는 가례의 6가지 절차인데요. 간택을 받은 여성의 본가에 혼인의 징표와 예물을 전달하고 왕비를 모시고 궁궐로 들어오는 등의 절차입니다. 특히 왕비를 국왕이 직접 모시고 궁궐로 들어오는 친형 절차는 왕실 결혼 의식에서 중요한 의식이었습니다. 이 모든 절차는 대체로 2달 정도 걸렸습니다. 이 진열장은 3개월에 한 번씩 주제를 바꾸어 다양한 의궤를 소개하는데요. 이번에는 숙종 3번의 결혼식입니다. 숙종은 왕세자 때에 세자빈을 맞이하는 가례를 올렸고 국왕으로 재위하던 중 2번의 가례를 올려서 숙종의 가례의궤는 총 3책이 남아 있습니다. 조선의 국왕들 중 유일합니다.
이 세 책을 비교해 보면 세자빈과 왕비의 의장물 차이를 확연히 알 수 있고 친형과 관련한 세부 절차들이 점차 세분화되어 간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국왕은 죽은 뒤 5개월 동안 궁궐에 더 머무는 사실을 아시나요? 의궤를 보면 조선시대 국왕의 장례인 흉내 절차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조선 국왕의 장례를 국장이라고 합니다. 3년상으로 진행되는데 개월수로는 약 27개월입니다. 국왕이 승하하면 5일 이내에 궁궐에 있는 정각을 빈전으로 마련하여 시신을 모십니다. 그동안은 살아있을 때와 같이 아침 저녁으로 음식도 올리고 시신을 모신 간에 오칠도 더하는 등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그 5개월 동안은 왕릉을 조성하는 공사를 진행합니다. 5개월이 지나 빈전에서 시신을 왕릉으로 옮겨가 묻고 국왕의 혼이 깃든 신주를 다시 궁궐로 모셔와 혼전에 봉안합니다. 혼전도 빈전과 마찬가지로 궁궐 내 한 정각을 정해 차리게 됩니다. 혼전에서도 각종 제사를 때에 맞추어 지내다가 승하한 날로부터 27개월이 지나 신주를 종묘로 옮겨 봉안하면 국장 절차가 끝이 납니다. 이 국장을 치르고 난 뒤에도 의궤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한 종류의 의궤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빈전, 혼전, 살릉, 국장 등 각각의 절차를 담당한 기관인 도감들이 각각 의궤를 만들었습니다. 흉내 파트의 이번 주제는 가래와 동일하게 숙종입니다. 숙종은 재위 기간이 영조 다음으로 길었던 국왕이었습니다. 40년이 넘는 재위 기간 뒤 1720년 6월 승하했습니다. 지금의 경희궁인 경덕궁에서 승하해 경덕궁 내 자정전을 빈전으로 했고 5개월이 지난 10월에 발인하여 지금 경기도 고양에 있는 명릉에 안장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울릉으로 부르는 곳입니다. 그리고 숙종의 신주는 창경궁 문정전에 봉안했다가 승하한 지 27개월이 지난 1722년 8월에 종묘로 옮겨 봉안했습니다. 빈전도감 의궤에는 빈전 내부에 설치한 각종 기물의 도서를 확인할 수 있고 국장도감 의궤에는 서울릉까지 가는 발인행렬을 그린 반차도가 있습니다. 또 왕릉의 조성과 매장은 어떻게 진행했는지는 살릉도감 의궤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의궤는 숙종의 빈전에 있었던 일을 모두 도맡아 있던 빈전도감의 일을 기록한 의궤입니다. 이 빈전도감 의궤의 앞부분에는 이렇게 그림으로 된 기록들이 확인되는데요. 이것들을 보면 빈전 내부에 어떤 가구를 어떻게 설치했는지 그리고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 제작을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의궤는 숙종의 그 시신을 왕릉으로 옮겨가는 절차인 발인의 행렬을 그린 반차도입니다. 이 반차도 안에서는 국왕의 상여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의궤 속 기록이 얼마나 자세하냐면 이 상여를 들 때에 몇 명이 들었는지 그리고 왕릉지로 가는 동안에 그 가마꾼들을 몇 번 정도 바꾸어 주었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숙종 살릉도감 의궤에 있는 도설입니다. 국왕의 관을 왕릉지로 모셔갔을 때 그 관을 야외에 그대로 노출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을 보호하는 집 모양의 구조물인 찬궁을 설치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이 도설들은 그 창궁 내부의 내면에 붙였던 그림들입니다. 흔히 우리가 사수도라고 부르는 그림들입니다. 이 찬궁은 국왕의 시신을 매안하고 나면 어디론가 옮겨서 불태웠기 때문에 사수도의 그림은 이 의궤에서밖에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의궤 실물 전시를 보셨다면 지금부터는 직접 눌러보고 또 넘겨볼 수 있는 디지털 서고가 펼쳐집니다. 의궤는 한문으로 되어 있어서 읽기가 어렵습니다. 또 진열장 안에 있는 의궤는 단 한 면만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디지털 서고에서는 마음껏 눌러보고 또 넘겨볼 수 있습니다. 도설 아카이브는 다양한 의궤 속 그림 도서를 기반으로 구축한 것입니다. 이렇게 대기화면에는 반차도 속 인물들이 걸어가는 장면을 감상할 수 있고 눌러서 보면 메인 화면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도설은 행사에 실제로 사용한 물품의 형태를 알 수 있도록 의궤 속에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외교장각 의궤 속에는 약 3,800개의 도설이 있는데 이를 기반으로 관람객이 직접 흥미로운 테마를 선택하여 도설과 관련한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콘텐츠입니다. 60개의 테마가 교차되는데 눌러볼수록 더욱 많은 의궤 속 도설과 이야기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전시는 기간의 정함 없이 언제든지 보실 수 있는 상설 전시입니다. 새롭게 문을 연 왕의 서고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